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거의 모두 붉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붉게 물든 것이 참 한편으론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미 증시 역시 이렇게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초록색을 찾아보기가 몇 개 손에 꼽을 정도로 대부분이 이렇게 붉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나스닥이 어제까지로는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하루만 더 상승이 나온다면은 8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는 것이라, 그것이 어느 정도 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앞으로의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어제는 하락을 하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이 8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느꼈고, 그런데 이 어제 나스닥의 출발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것이 장 초반에만 이러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결국엔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런 흐름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미 증시가 개장할 때쯤에 맞춰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21,600달러 선도 넘어섰는데, 이 비트코인과 미 증시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동반 하락을 해서 지금은 이제 21K가 무너지고 현재는 2700달러 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했고, 다우존스와 S&P 500 모두 2%가 채 안 되는 1% 중후반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왜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어제 이 미 증시가 개장하기 1시간 전에 이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어제 10시 반에 이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 예측치보다 마이너스 0.5%로 더 낮게 나왔고, 소매 판매 지수도 예측치보다 마이너스 1.1%로 더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공급 쪽에서 인플레가 꺾이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소매 판매 역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도 이 가격 상승 요인이 꺾인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지표 모두 어떻게 보면 인플레가 확실히 꺾여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해서 어제 장 초반에는 이렇게 이 나스닥이 초반 상승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갈수록 시장은 이렇게 하락을 했고, 이 얘기는 이제는 시장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제 이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소매 판매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소매 판매는 미국의 GDP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또 보여드리면, 미국 소매 판매의 중요성 해가지고 이 미국의 소매 판매는 미국의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GDP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GDP는 소비 지출과 투자, 정부 지출, 수출을 합한 값으로 이 GDP가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GDP에서 이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해서 미국 GDP에서 이 소비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사주면서 소비를 하면서 성장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 GDP에서 수출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같은 경우가 제일 낮고, 그래서 그 비중이 한 9% 정도 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출 비중이 이렇게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1%나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 평균이 보시면 24%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수출 없이는 먹고 살기가 힘든 나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출보다는 소비를 해줌으로써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비가 지금 꺾이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GDP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GDP가 꺾이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이런 미 증시 하락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측면이 더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이 연준에서도 베이지북을 발표를 했는데, 연준이 뭐라고 말했냐면 향후 수개월간은 물가가 완화되는 속에서 경제 성장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연준도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혀갈 것이고 대신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연준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이 연준의 가장 큰 목표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잡기였어요. 뭐 그렇다고 아직 확 잡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연준도 이제 갈수록 이 물가가 잡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연준도 괜히 이 시장에 안도를 주는 발언을 했다가 오히려 시장이 달아오르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도 못 잡고 경기까지 나빠지면 그것을 가장 최악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다 매파적인 발언도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 잡기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 일단 먼저 잡고 그 과정 속에서 뭐 금리도 올리고 하면 경제도 망가지니까 그때가 되면 이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려고 했던 게 이것이 아마 그들의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대충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이 경기 침체 신호가 오면 금리 인상도 중단을 할 것이고, 그 뒤로는 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 시점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큰 그림을 보고 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연준이 금리 인상도 멈추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다시 유동성은 돌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 돈찍기도 시작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중에 돈이 줄어든 적이 없는데 작년에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 시중의 돈은 다시 또 돌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전 세계 CEO들도 경기 침체가 얇고 짧을 것이라고 이런 예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이 조정이 깊을지 얕을지도 알 수 없고, 또 찐바닥을 찍으러 갈지 안 갈지 또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이 깊은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현재 이 비트코인 가격이 FTX 사태 이전 가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이 FTX 사태 그 충격에 버금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밑으로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DCG 이 리스크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제네시스가 이르면 이번 주에 파산 신청을 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새벽에 나왔고, 또 이어서 이 제네시스의 채권자 그룹이 DCG가 현금 및 지분을 할당 지급하게 되면서 1에서 2년간 유예를 합의했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마 조만간에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DCG 이슈는 FTX 사태만큼 큰 충격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충격은 예상할 수 없던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이런 리스크가 다 노출이 됐고, 아마 시장도 이것을 감안을 해서 이번 상승에도 녹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기사도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암호화폐 시장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2% 성장을 전망한다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국경 간 송금에 암호화폐를 이용할 경우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은 물론 은행이나 신용카드 기업 등 제3자를 걸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요인을 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연평균 7.2%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기사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이 주요 요인을 국경 간 송금에 이 암호화폐가 사용된다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예상해서 이 국경 간 송금에 사용이 될 이 리플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국경 간 송금에 이용이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장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보면서 이 큰 그림 안에서 내 투자 계획도
사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